그날의 벚꽃. 새벽 기차가 작은 시골역에 천천히 들어선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른다. 곡성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를 입은 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린다. 65살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손에는 낡은 가죽 여행 가방 하나뿐이다. 플랫폼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공기의 냄새, 멀리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벚꽃 향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다. 천천히 역사 밖으로 향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따라 카메라가 움직인다. 역 앞 작은 광장. 오래된 슈퍼마켓 앞에서 꽃다발을 정리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영이다. 6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았다. 봄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다. 무언가를 느낀 듯 영희가 고개를 든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지훈과 마주친다. 시간이 멈춘다.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힌다. 놀람, 반가움, 그리움, 당황스러움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표정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간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떨린다. 지훈의 마음속 독백이 들린다. 그녀가 아직 여기 있었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일장이 마무리된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술집 옛날 손맛. 낡은 간판 아래로 지훈과 춘배가 마주 앉아 있다. 춘배는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호탕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야 이놈아, 서울서 잘 살다가 갑자기 웬 바람이야? 연신 술잔을 채우며 반갑다고 난리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슈퍼마켓 방향을 계속 힐끗거린다. 그런데 말이야 춘배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영희는 어떻게 지내나? 춘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아 영애 말이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혼자 슈퍼하면서 살고 있어. 아직 혼자더라. 결혼은 안 했나 봐.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그동안 참 어떻게 살았을까? 춘배가 어깨를 토닥인다. 너도 참 바보 같은 놈이야. 왜 그땐 연락 한 번 없었냐? 그 여자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용기를 내서 슈퍼를 찾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된 가게 안이 눈에 들어온다. 영희가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가 고개를 든다. 어서 오세요. 정중하지만 어색한 인사다. 지훈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이것저것 집어든다. 우유, 빵, 라면. 손이 떨린다. 계산을 하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오랜만이야. 지훈아. 목소리에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섞여 있다. 지훈이 대답하려는 순간 계산대 밑으로 노란 편지 봉투들이 살짝 보인다. 그는 그것을 발견하지만 모른 척한다. 영희는 반가움 뒤에 미묘한 거리감을 두고 있다. 화면이 세피아 톤으로 바뀌며 1975년 봄으로 돌아간다. 벚꽃이 만개한 학교 뒷산길. 교복을 입은 18살의 지훈과 영희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다. 젊음이 가득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지훈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약속해. 영희가 벚꽃잎을 하나 따서 지훈의 머리에 올려준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는다. 당연하지. 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두 사람이 벚꽃나무 아래서 키스를 나누려는 순간이다. 하지만 곧 이별의 시간이 온다. 기차역 플랫폼. 지훈이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 결정 때문이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린다. 가지마 지훈아. 제발. 지훈도 울먹이며 대답한다. 꼭 돌아올게 영희야. 1년만 기다려줘. 아니 6개월이면 돼.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지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플랫폼에 홀로 남은 영희가 달려오는 기차를 따라 뛰지만 결국 멈춰 선다.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우는 그녀의 모습이 멀어져 간다.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늙은 지훈이 그 기차역 벤치에 앉아 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벤치. 그의 얼굴과 젊은 시절이 오버랩된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역시 그 자리에서 슈퍼로 향하는 영희의 뒷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의 젊은 시절과 현재가 교차 편집되며 애절함을 더한다. 며칠 후 영희의 슈퍼. 지훈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 영희가 창고 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높은 선반 위에 상자를 내리던 중 하나가 떨어진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수십 통의 편지가 쏟아져 나온다. 모두 노랗게 바랜 편지 봉투들. 그리고 그 위에는 또박또박 쓰인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든다. 영희가 뒤에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걸 왜? 목소리가 떨린다. 지훈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친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들이 눈에 들어온다. 지훈아, 오늘로 내가 떠난 지 한 달이 됐어. 그날 역에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많이 울었어. 혹시 편지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매일 우체국에 가봤는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또 다른 편지를 펼친다. 6개월이 지났어. 내가 약속했던 시간이야. 하지만 소식이 없네. 그래도 난 믿고 있어. 넌 꼭 돌아올 거야. 편지는 1년, 2년, 심지어 5년까지 계속되어 있다. 영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다. 영희가 뒤늦게 달려와 편지들을 주워 담으려 한다. 보지 마. 제발.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다. 부친께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셔서 편지 한 통도 보낼 수 없었어. 주소도 모르게 됐고. 영희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 그럼 나만 바보였던 거야? 나 혼자서만 기다렸던 거야? 지훈이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간다.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용기가 없었어. 찾아올 방법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두 사람이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 사이에서 오열한다. 일주일 후 전통시장 골목길. 지훈과 영희가 나란히 걷고 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한다. 영희가 익숙한 손길로 장을 보고 지훈이 자연스럽게 짐을 든다. 이 떡집 아직도 있네. 지훈이 신기해한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며느리가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 영희가 설명한다. 떡집 앞에서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는 두 사람. 오랜만에 들리는 영희의 웃음소리에 지훈의 마음도 밝아진다. 시장 사람들이 지훈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어머, 영희 씨 남편인가? 아니야, 어릴 때 친구야.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한다. 오후에는 옛날 벚꽃길을 함께 걷는다. 50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길이다. 벚꽃나무들만 더 크고 아름다워졌다. 여기서 우리 처음 손잡았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지훈과 영희가 함께 아이들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스친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설렘이 온몸을 감싼다. 영희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뺀다. 아저씨, 아줌마도 같이 찍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린다.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게 된 두 사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택시가 멈추고 젊은 여성이 내린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진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의 딸 수진이다. 지훈이 머물고 있는 작은 민박집. 딸 수진이 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다. 30대 중반의 수진은 정장 차림으로 냉정해 보인다. 아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수진아, 아빠 얘기 좀 들어봐. 지훈이 달래려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는다.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눈물이 글썽인다. 동네 사람들 말 다 들었어요. 아빠가 옛날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고 다닌다고.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수진아, 아빠 마음을 좀 이해해줘. 엄마한테도 미안하지만. 이해요? 수진이 소리를 높인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뭐였던 거예요? 힘든 대화가 이어진다. 지훈은 평생 영희를 잊지 못했다고 하지만 가족을 사랑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수진은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런데도 평생 참고 살았어요. 다음 날 슈퍼에서 영희는 지훈을 피한다. 수진의 방문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이다. 지훈아, 우린 너무 늦었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영희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내 가족들이 상처받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다. 그날 저녁 벚꽃나무 아래에서 영희를 기다린다. 결국 나타난 영희에게 마지막 고백을 한다. 영희야, 내가 내 마지막 봄이야. 이제 나이도 많고 기회도 많지 않아.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달빛 아래서 절절하게 고백하는 지훈의 모습이 애절하다. 며칠 후 저녁 8시 슈퍼에서 홀로 마감 정리를 하던 영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린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결국 계산대에 기대려다가 그대로 쓰러진다.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한다. 병원 응급실,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의료진이 영희를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가슴을 쥐고 있다. 손이 벌벌 떤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충분히 쉬시면 됩니다. 6인실 병실에 누워있는 영희. 지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밤새 그 자리를 지킨다.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집에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다. 새벽 4시경 영희가 눈을 뜬다. 희미한 병실 불빛 아래서 지훈의 피곤한 얼굴이 보인다. 왜? 여기 있어? 약한 목소리로 묻는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속삭인다. 그날 역에 못 간 걸 평생 후회했어. 제발. 이번엔 놓치지 말자. 영희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온다. 아버지가 밤새 병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 저 절실한 눈빛을, 저런 간절함을 본 적이 없었다. 아빠. 조용히 부른다. 아빠가 정말 행복하다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훈이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수진이 영희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넨다. 아줌마, 빨리 나으세요. 아빠가 너무 걱정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한다.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흐른다. 일주일 후 완전히 회복한 영희가 병원에서 퇴원한다. 지훈이 짐을 들어주며 함께 걸어 나온다. 병원 앞 벚꽃길에는 새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다. 지훈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영희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낸다. 50년 된 낡은 편지 봉투다. 이 편지 내가 떠나던 날 밤에 썼어. 그런데 보낼 주소를 몰라서. 지훈이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친다. 지훈아, 내가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어. 약속했지? 꼭 돌아온다고.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50년 동안 늦었지만 내 마음은 그날 거기 멈춰 있었어. 둘이서 천천히 벚꽃길을 걸어간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는다. 50년을 기다린 만큼 천천히 소중하게. 길가에 아이들이 달려와서 인사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영희와 지훈이 함께 웃으며 손을 흔든다. 기차역에 도착한 두 사람. 50년 전 이별했던 그 플랫폼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예전처럼 손을 잡고 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영희가 말한다. 이번엔 누구도 떠나지 않을 거야.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을 감싼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꽃비 같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나레이션 사랑에는 계절이 있다고 했다. 봄에 피어나고 여름에 무르익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시든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에는 늦음이 없었다. 5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기차는 오고 가지만 이번엔 아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